네, 그러면 건강한 닭고기 마니커와 함께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은 휴장이었죠? 예, 휴장이었습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들 좀 볼까요? 뭐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제 조금 하락하고 조금 상승하고 그랬는데요. 신고지수 내고 나서 박스권 등락하는 정도이고요. 그보다 특징적인 것은 상해 종합지수가 1.1%, 홍콩이 1.1% 어제 올랐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올해 저점이 마이너스 11%였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플러스 5%, 16% 반등한 거예요. 네. 홍콩은 올해 저점이 마이너스 13%였어요. 음흠. 그리고 어제 플러스 10%, 네. 23%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야.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 증시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전에 우리 ELS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은행권에서 그 손실 부분 일부 충당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큰 영향이 없이 실적 발표가 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하나인 거고 또 하나의 관심은 우리 시장은 꽤 오랜 동안 아침엔 나스닥, 점심에는 중국 상해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중화권 증시가 약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유로 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화권 증시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혼자만의 게 있다면 진짜 외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중화권 증시하고 그나마 같이 약세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중화권 증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우리 시장에서 어떻든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을 갖는가 참 씁쓸하거나 또는 지금 상황에서 좀 기대감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 시작 전쯤에 ECB에서 6월 금리 인하 시사의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ECB 그 위원들에서 그러면서 유럽의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약간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그 장중의 상황인데요. 맨 왼쪽 거 독일 10년물이고요. 오른쪽 거 프랑스 10년물. 그리고 이탈리아 10년물, 스페인 10년물이거든요. 뭐야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급락하는 겁니다. 장중 움직임이에요. 여기 이제 장중에 갑자기 예. 훅 떨어졌네요. 예, 그 언급이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몽땅 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22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그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연합에서 탄소 중립 산업법에 최종 승인했다라는 누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 관련 제품의 생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점유율이 15%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큰 특징이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우리 시장이 약세였다가 예. 소폭 상승했다가 좀 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뭐 2시 반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3시 전후 정도에 선물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죠? 그러면서 네. 올라와서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삼성전자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샀느냐? 아니요. 어제 SK하이닉스가 3,800억 외국인들이 순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는 7,137억 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장중 오전에 5.2%까지 올랐었어요. 종가는 1.46%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2.5% 마이너스였다가 종가는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장중에는 SK하이닉스는 더 떨어졌었고
삼성전자는 더 올랐다 밀리고 마지막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SK하이닉스는 오르다가 밀린 거고 삼성전자는 밀리다가 오른 거예요. 네. 이게 요 3시경에 발생이 된 거예요. 왜 이랬냐 가지고 또 얘기가 많겠죠. 왜 그랬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엔비디아에 납품 체결이 됐냐 발표 없이 뭐 그런 기류가 있냐 뭐 이 얘기 좀 하나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랬다면은 외국인들도 확 빨리 움직였을 텐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거는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국내 기관들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한 거 국내 기관들은 매도가 있었고 그 얘기는 수급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건 롱숏 펀드에서 이런 거예요. 롱숏 펀드에서 수급의 스위칭이 생겼는데 왜 그런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엔비디아 납품이 되느냐 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거 부분은 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아직 뭐 봐야겠지만 며칠 동안 이렇게 우리 시장에 지금 이것 두 개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끌시끌합니다. 또 하나는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 여기 광고가 올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TC본더라고 해서 SK하이닉스에 납품하잖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수요를 통과해서 엔비디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건 2가지 양측 다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를 홀도한 부분들 때문에 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우리는 그거 안 해. 우리 기술 다른 기술을 할 거야.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한미반도체 기술 말고 다른 기술로 간다.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미반도체에서 IR을 하면서 우리의 제1차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아, 어제? 네. 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쓰면서 이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맞춰가겠구나. 왜냐하면 SK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거 하면은 같은 걸로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도 뭐 퀄 테스트를 되지 않겠냐.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갖고 그렇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양사에 다 납품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죠. 어제 근데 오르다 밀렸죠. 한미반도체. 네, 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섰어요. 오르다가 좀 밀렸는데요. 그럼 더 좋아지는 거 분명히 맞죠. 네. 근데 이제 다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관계 있다라는 게 지금 TSMC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다 이해관계가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은 정상은 아니지만 리짱 총리가 왔잖아요. 네. 유일하게 지금 이재용 의장만 만났잖아요. 리창이. 네. 아 그래요. 네, 이재용 의장 어제 만나서 반도체 관련된 뭐 서로 요청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거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유를 좀 대고는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첨단 공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랬을 때 아주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또 있죠. 미국 생각을 안 할 수 근데 없을 그렇게 보기에는 네. 그럼 테슬라는 애플로는 아. 중국 가가지고 계속 증사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 근데 그 논리로 그런데 예. 미국은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꼭 논리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 파는 건 괜찮고 네네. 딴 나라들이 파는 건 안 되고. 요즘 세상은 제가 어제 우리 회사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배웠던 경제학 이론이나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의 참여자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대로 갔던 것은 롱숏 펀드의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제 삼성전자가 직전에 돌파했던 가격의 박스권의 상당 부분까지 다시 원위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정도 돼서 롱숏 펀드들이 스위칭하면서 서로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그랬지 않고요.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6%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2차전지 나노신 소재 이런 2차전지 섹터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1%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어제 새로운 뉴스에 좋은 뉴스가 뭐가 있었냐? 딱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들 종목이 급반등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롱숏 펀드들 또는 공매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실현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발생되면서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조금 사더니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제 시장의 가장 특징이었고요. 뭐 개별 종목이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시장이 또 뭐 2,700 아슬아슬 하다가 다시 올라와 줘서 좀 다행스럽게 끝난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강세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ESS 관련된 것들 그리고 원전 및 태양광 강세 원전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 관련주들 어떻게 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이 어떤 이슈나 재료들이 나오면 거기에 수급 쏠림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지금 있긴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실망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개별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5월 10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20이 아까 국제 수익률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곧바로 FMC 이제 회의가 6월 둘째 주에 있죠. 6월 둘째 주가 정말 좀 관심거리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선물환송 동시만기 저는 선물환송 동시만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만기와 FMCU가 같이 있고 22가 있고 그리고 그 주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아 개발자. 예, 완전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상당히 눈치 보이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섹터로는 기대감이 더 있는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 때문에 네. 빅테크 이벤트로 인한 섹터 주도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2주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미국의 대선 영향이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산업 분야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속에서 또 어떤 섹터는 수혜다, 어떤 섹터는 뭐 피해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 찾기. 지금 뭐 태양광이나 이런 오른 것도 정책도 유럽과 미국의 정책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다. 이렇게 지금 논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제 펀드 조성했다. 아까 뉴스 권 기자님 전해주셨죠. 3,440억 위안 규모이고요. 이름은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거를 정식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겠다는 말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정식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기금들은 어디서 했냐? 중앙은행이나 은행들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투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기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 돈 나라에서 여기저기 돈 끌어 모아서 한번 반도체 네. 키워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정서가 요 얘기하면서도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봐도 그렇고요. 미국, 일본, 뭐 중국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하고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예. 딴 나라들은 그렇게 막 몇십 조씩 다 돈 주면서 뭐 공장 지으라고 하고 예.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몇십 조씩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기도 조금 다른 기업들이랑 형평성 문제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 보면 너무 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규모를 은행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거기에 이제 국책은행 이런 데서 했겠죠. 물론 중국은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국가 자금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도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채은행이 산업은행에서 출자해서 뭘 하겠다. 이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 정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정서는 예, 뭐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투자 직접 투자하는 거를 한 30조 도와준다. 뭐 좀 뭐 산다 이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내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왜 이러냐 이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말들이 많은 나라예요. 네, 네.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저는 주식시장 안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나라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립니다.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이야 사실 뭐가 맞고 이게 맞고 틀리고 이제 이 얘기가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인데 네. 나중에 한 10년 혹은 뭐 20년 지나고 보니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뒤처져 있게 돼서 네. 그때는 뭐 뭘 더 지원하지 이런 얘기 할 의미도 없는 수준이 혹시라도 이제 되게 되면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을래나? 그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오랜 동안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돼. 지금 당장 나만 이기면 돼.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 시기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송파에 집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후배들이나 예. 그 집값이 막 두 배 이상씩 올랐었잖아요 한때요. 예. 막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게 오르는 것 같아. 자기네 집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라고.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하거나 국가를 걱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동의하는데. 근데 자기 집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서 좀이라도 아니면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우리들 정서인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그렇게 드리면 우리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나라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애 낳겠냐? 결혼하겠어? 이 나라 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조정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서 자기네 집값 조금 떨어지면 저 새끼들 저거 빨개 새끼들 이러면서 또 왜 이렇게 됐죠?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아침 데일리 방송에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전 세계가 지금 어찌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시대의 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서 뭔가 좀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추종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뭐 우리 요즘에 수출은 좋아요. 그래서 IT 소부장, IT망은 보고 코토라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년비 14% 증가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가 78% 증가, 전자부품 33%, 그리고 제조 로봇 자동화 장비가 33%, 평판 디스플레이가 10%, 미국이 25% 증가했고요. 중국이 다시 좀 증가를 했어요. 21% 정도.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황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태양광 산업 기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을 잠깐 드렸죠.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태양광에 고관세 적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회로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저쪽 남미나 이런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중국산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막 내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자국 내 태양광 생산 기업에는 10% 추가 세금을 공제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 이런 과정 속에서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협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생산 능력의 무분별한 확대 및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자기들도 이제 뭐 부도하는 데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쪽 섹터에서는 한번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기가 부족하다. 네. 어떡할 거냐? AI 시대에 전기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가 어디까지 막 이제 가고 있냐면은 자, 배터리 왔습니다. 이제 다시 네. 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ESS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보조금이 ESS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ESS 설치 의무화 및 투자세 공제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장악한 ESS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폭탄으로 이쪽을 제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K 배터리 쪽에서는 뭐 신규 IT 뭐 또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처인 미래 모빌리티, 도시항공교통, 전기 선박 등으로 수요 확대를 한편으로 보면서 가장 큰 당장의 수요처는 이 ESS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쪽을 지금 수요에 맞춰서 새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 공 기자님이 용인에 뭐 대규모 클러스터를 하면은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먼 곳에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송배전 주식들이 막 2배, 3배씩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끌어온 거를 그냥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ESS잖아요. 네. 그래서 ESS까지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기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ESS의 소재 부분에 우리나라의 강점들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선점하거나 또는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5번 뉴스도 연결된 뉴스인데요. 포스코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2차 전지 소재 투자에 축소 없을 것이다. 흑연 광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중국 업체들이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응급제 시장 중국산 점유율이 92% 정도 됐다고 합니다. 92%. 네. 예,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응급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독점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포스코에서는 캐파 확정을 해서 그 대열에서 빠지지 않고 이걸 시장 확대가 됐을 때 이 수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덧 신재생 에너지 얘기 안 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꽤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 1, 2주 전부터 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또 이쪽으로 가는데 왜 그랬냐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게 제가 말씀 두 가지 있는 거야. 하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들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한 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정책을 쓰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견제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우리가 성장시키겠다라는 보조금도 있고 지원도 있고 막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쪽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에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AI 얘기하면서 연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흘러서 가보니 전부 다들 결국은 이렇게 이런 기업 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7월 10일 날 폴더블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예정보다 조금 일찍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네, 이거 아마 저것들 아이폰 16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 약간 좀 김을 빼야 되니까. 그게 지금 네. 개발자회의 한 다음에 출시를 아마 9월, 8, 9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좀 하려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링을 공개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링이 뭐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가끔가다 뉴스 나올 때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이고 그래요. 뭐 3가지 색상이 9개 사이즈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링은 웨어러블 헬스케어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생성형 AI를 거기다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생성형 AI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워치가 전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링에도 그런 기능들을 좀 넣나 보죠. 링에 그걸 넣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링에다가 뭐 예. 뭔가 기능을 좀 많이 넣는다 이거죠. 네, 링도 그래서 공개 7월 10일에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도 네. 같이 이제 네.
언팩을 7월 10일에 한다. 예. 아, 자, 이게 이제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6월 개발자 회의에서 오픈 AI와 협력 공식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글 갤럭시는 구글 제미나이잖아요. 이거하고 경쟁 구도가 또 다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델로 갈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현대로 썼네요.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 해외 법인 수익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3대 시장을 지금 인도라고 하고 있죠. 현대차 인도 법인이 순이익이 21%, 매출이 13% 증가해서 순이익률이 9.7%로 글로벌리 전체에서 이익률을 1위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9.7%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은 그래서 가치가 자동차 부품도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사가 딸려 나왔었고요. 기아도 인도 공장 수출이 2019년도에 만들었던 인도 공장에 이후에 121만 대 생산했는데 수출이 25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꽤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 확실히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거기서 성장이 확실히 커진다, 확대된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가. 근데 지금 적응하면서 타이밍상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뉴스는 서학개미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보유 주식이 105조 상했. 진짜 많이 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하긴 근데 지난 한 2, 3년 쭉 돌아보면 예. 이분들이 위너죠, 뭐. 위너죠.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죠. 잘하신 진짜. 거죠. 예.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잘하신 거죠. 뭐 근데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이긴 해요. 아직도 105억 달러 갖고 있는데 이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과거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권에 있으신 분들은 훨씬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 100억 달러거든요. 미국 주식에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종목이 아마 테슬라였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테슬라, 애플 뭐 이 정도. 예.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일 거고.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올해 1월에 646억 달러였는데 지금 5월에 775억 달러거든요. 128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제가 아침에 1,300원을 곱해봤더니 약 16조 원 돼요. 이게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그러니까 이 16조 원이 근데 숫자도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들의 매도가 16조 원이에요. 이분들이 주식 안 하실 분들은 아니고 한국 주식 빼갖고 미국으로 다 가셨네. 그분이 빠지고 정확한 그건 이거는 아니겠지만 애매해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해외 주식으로 간 거예요. 잘하셨어, 진짜. 이분 잘하신 거죠. 이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있는 유관기관들은 이걸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관기관들이 또는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에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돈 버니까 그냥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의 정책이나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이걸 이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는 그쪽에선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쪽엔 수익이 안 돼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수익 나는 곳에 가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정말 그분들은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이렇구나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중에 해외 주식 투자 잔액 중 89.3%가 미국이에요. 이게 작년에는 한 80%였는데 한 10%가 는 거예요. 일본 4.8%, 홍콩 2.1%, 중국 1.1%, 유럽 0.4%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작년에는 ETF, 전자, 은행, 원자재 비교적 고르게 있었는데 올해는 AI 관련주나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순서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 빅세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잘하신 거죠. 그래서 수익들이 많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저는 왜 조금 우리나라 위기설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이제 저보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시장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외환위기 얘기하는 사람들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한위기? 외환위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화가 막 약세가 막 되고 이럴 때 거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만 105조고요. 네. 연기금은 얼마나 많이 나가 있겠어요. 연기금은 전체가 한 1,000조 정도 되는 것에서 비중이 10몇 프로니까 네네. 그러니까 엄청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본이 계속 걱정을 안 하는 이유, 부채나 이런 걱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줄 돈이 훨씬 많았지, 우리에서 빠져나갈 돈이 많았지 가져올 돈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돈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생해서 생각할 만한 뉴스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105조 엄청 많죠.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 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뭐 전체 비중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매우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미한 곳에 내 재산 전부를 몰빵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든 뭐 일본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뭔가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대신 이제 좀 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일이 다 공부하기 어렵다면 ETF든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으시는 거는 뭐 더군다나 결과도 좋잖아요. 지금까지는 매우. 결과 좋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또 외화도 좀 많이 벌어 오시고. 예. 저도 이제 한번 미국장을 좀 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국장 사랑한 죄가 이렇게 나한테 크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국장을 너무 사랑한 죄.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사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분위기는 위장이 아주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망가지면 더 사지 않을까요? 망가지면 더 갈 수도 있죠. 예, 망가지면 더 빠졌다가 더 올라갈 거야. 아, 그렇겠네. 미국장 그쵸. 예, 미국장에 또 많이 투자하셔서 돈 좀 많이 외화 좀 많이 벌어오시고 예, 여러분의 자산도 잘 증식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한번 살펴봐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